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말소 기준 권리 이론, 돈이 목적인 권리 뭐 이런 거 할 때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담보 가등기. 얘는 또 뭐냐? 가등기는 가등기인데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가 B한테 가서 야, 돈 좀 꺼줘 그럽니다. B한테. 그래서 그래? 꺼줄 돈은 있는데 널 못 믿겠다. 담보를 좀 제공해라. 그랬더니 A가 나 담보 있어. 주택이야. 그러고 보여줍니다. 근데 B가 가서 봤더니 주택이 번듯하네요. 이게 뭐 시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꺼달라는 건 한 3억만 꺼달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보가치 충분합니다. 그죠? 원래는 이럴 때 돈 꿔주고 이 주택을 담보로 잡을 때 설정해라 라고 우리 법이 만들어준 권리가 어떤 권리예요? 저당권이잖아요. 그죠? 저당, 근저당. 이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죠. 그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B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돈 꿔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써먹으라고 만들어준 권리가 물건이 저당권인데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 상태에서 A가 나한테 돈을 안 갚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는 이 저당권에 기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해야 되고요. 경매 신청하면 그 다음날 팔리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경매 개시 결정 나야 되죠. 현황 조사해야죠. 감정평가 해야 되죠. 또 뭐 송달해야 되죠. 배당 요구 종기 기다려야죠. 바로 낙찰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유찰되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B가 딱 머리를 쓰는 겁니다. 야, 나는 돈 꺼주고 담보로 잡기는 하겠지만 나 이거 설정 안 해. 뭘로 할래? 이거 할래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A는 10억짜리 집인데 3억 빌리면서 가등기를 해줘.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는 가등기를 해줘. 근데 A는 3억을 꾸면서 갚을 생각이었거든요. 이거 떼어먹을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3억 갚으면 가등기 말소해 줄 거니까 뭐 근저당 잡고 3억 갚아서 근저당 말소하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등기 설정하는데 돈이 급하니까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고 났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죠. 돈이 거짓말을 합니다. 3억을 못 갚아요. 그러면 B는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배당해서 3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치면서 간단하게 이 집을 대물 받는 겁니다. 대물 변제를 받는 겁니다. 돈 3억 대신 이 집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것도 본등기 치면 돈을 꿔주던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죠?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렇게들 가등기를 편법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돈을 꿔주는 사람들이. 돈이 급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B는 A한테 지금 얼마 꿔줬죠? 3억 꿔줬죠? 3억. 그죠? 3억 꿔줬는데 이걸 본등기 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짜리 집을 날로 먹었어요? 10억짜리 집을. 해서 7억이라는 부당이득을 갖게 됩니다. 그죠? 부당이득을 얻게 됩니다. 법이, 국가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새로 법을 제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가등기로 담보하는 경우, 그리고 또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 가담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담법을 새로 만듭니다.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근간은 뭐냐면요. 자, 가등기로 금전대하대차 담보하는 것까지는 용인을 하겠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이 주택으로 대물 변제를 받으려면 10억과 3억, 차액인 7억은 주고 가져와라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억 꿔주고 가등기 잡고 본등기 쳐서 이 주택으로 대물 변제 받을 때 7억을 줘야 되는 이 절차를 우리는 청산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청산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 요때 7억 원을 청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 권리 인수 소멸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자고요.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순위를 보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담보가등기는 목적이 순위 보존이 아니죠. 이거는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담보가등기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렇게 금전 대여대차 금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외형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등기를 편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담보 가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로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담보 가등기라면 이걸로 본다라는 의미이지 등기부 등본상에 설정되는 모양, 형태가 얘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 얘는 담보 가등기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3자는 입찰자는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별의 시그릭은 굉장히 크죠. 왜 큽니까? 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봤던 전세권이 그랬죠. 돈이냐 아니냐 그 목적이. 얘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목적인 거고요. 얘는 꿔준 돈 돌려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외형적으로 차이가 안 나면 결국에는 뭘 보고 이건지 구별을 하느냐? 역시 가등기권자의 의사표시를 봅니다.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는요. 법원이 그 가등기권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송달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편지를 보내서 지금 이 주택,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고 있는데 당신이 가등기를 설정하고 있네요. 이 가등기가 소유권 가등기입니까? 담보 가등기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제 건 소유권 가등기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소유권 가등기로 인정해 주고요. 더 따지지 않습니다. 제 건 담보 가등기입니다. 받을 돈은 3억입니다. 이렇게 채권 개선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당권으로 봐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겁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고를 안 하는 거죠. 묵묵부답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뭘로 봅니까?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볼까요? 소유권 가등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잖아요. 그죠? 원래 예고 그거를 편법으로 쓰는 것 뿐이고요. 편법 쓰는 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부당이득이 발생이 되고 채무자가 큰 손해를 보니까 차라리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제도화시켜서 부당이득은 발생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어찌됐든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걸로 봐주는 겁니다. 자, 전세권하고 권리분석 방법이 똑같습니다. 담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돈이 목적이라서 무조건 소멸, 선순위로 빠져 있어도 소멸입니다. 목적이 돈이니까 원칙적으로 소멸이죠. 그죠? 근데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채권 계산서도 제출을 하지 않았고 또 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로 보는 게 맞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인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